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비만대사센터 박영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위우회술과 12지장 우회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내 위나 소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당뇨 대사 수술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위소매절제술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위를 길이 방향으로 절제하는 수술이지요. 그래서 위를 이렇게 절제하고 이 부분은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위소매 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식도에서 위로 들어오는 부분, 입구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12장으로 나가는 부분, 출구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소장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식도에서 위로 들어왔다가 12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위의 크기만 줄어든 것이죠. 위 우회술 같은 경우는 위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니까 식도에서 위로 들어오는 입구 부분은 살려져 있는데 위에서 이제 12장으로 나가는 출구 부분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밥이 잘 내려가게 하려면은 결국 이 우리가 남아있는 위, 사용하는 이 위에다가 뭔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연결해주는 부분이 바로 소장이죠. 그래서 이 소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소장은 어디에 있던 소장이냐? 바로 여기에 붙어 있던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던 소장이죠. 그래서 소장을 한번 여기서 자르고 이 뒤에 있던 소장을 끌어올려서 위에다가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밥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이제 만들어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밥 내려가는 길은 형성이 됐는데 12지장에서 소화효소가 내려가는 길은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12지장은 이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췌장이 있습니다. 그럼 췌장에서는 췌장액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오고요. 또 여기 간이 있으면 간에서 쓸개즙이 역시 12지장으로 나옵니다. 이 쓸개즙과 그 췌장액 모두 소화효소인데요. 소화가 음식이 소장에서 소화가 되려면은 소화액과 만나서 음식이 분해가 되고 소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흡수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 효소가 12장과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만약에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게 내려가는 길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또 소장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화액이 내려가는 길을 또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밥이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밥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 소화액은 이쪽 길로 내려와서 여기서 소화액과 음식이 만나서 분해가 이루어지고 흡수가 시작이 된다. 소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우회술 같은 경우에 이런 우회하는 소장의 길이가 보통 1.5에서 2m 정도가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에서 소장의 길이는 한 6m 정도가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단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장이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외상 때문에 소장을 너무 많이 잘라낸 거죠. 그 소장의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소장에서 원래 일어나는 기능이 음식물의 흡수나 이런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영양 결핍이 생기고 또 설사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영양 불량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단장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 단장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는 소장 길이가 약 2m 이하가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위우회술은 말씀드렸듯이 소장의 길이를 좀 소장을 실제로 잘라내진 않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소장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회를 하는 게 한 1.5에서 2m 정도고, 그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소장의 길이가 4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우회술을 한다고 해서 단장 증후군 환자처럼 영양 결핍이 꼭 생기고 뭐 설사나 이런 불량 합병증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우회하는 소장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초고도 비만인 환자인 경우에는 일부러 살을 좀 많이
빼게 하기 위해서 우회를 굉장히 길게 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소장의 길을 굉장히 짧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단장 증후군 환자처럼 그런 영양 결핍이나 뭐 설사 이런 합병증이 훨씬 더 빈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위우회술 같은 경우 위 내시경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위 내시경을 해서 이 남아있는 위와 소장을 관찰을 꼭 주기적으로 해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 내시경을 하면 한 요 정도까지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남아있는 그 대부분의 위를 위 내시경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말이죠. 물론 특수한 내시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시경이 있어서요. 이렇게 그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위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시경은 굉장히 일단 고가고 보험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진 목적으로 뭐 주기적으로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시행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 우회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위를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말인즉슨 위암이 혹시나 발생했을 때 초기에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위암이 굉장히 잘 생기는 나라에서는 위 우회수를 막 시행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이죠. 혹시나 위 우회수를 했다가 위암이 생겼을 때 그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성 위암으로 발견이 된다면은 그런 굉장히 걱정이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수술을 하면서 이 남아있는 그 위를 소매절제술처럼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제거한다면 당연히 이제 뭐 위 내시경으로 관찰할 위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위암이 생길 걱정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걱정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절제형 위우회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12지장 우회술은 무엇이냐? 위소매 절제술은 똑같이 시행을 하고요. 이 12지장을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밥을 먹으면 위를 지나서 12지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를 자르니까 내려가는 길이 막혔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뭔가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장이죠. 그래서 12지장과 소장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밥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게 췌장입니다. 그 췌장과 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들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음식물과 소화효소가 만나서 흡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개중에 이런 위절제는 하지 않고 이 우회만 하면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위절제를 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우회는 했으니까 흡수가 좀 덜 돼서 살이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법 같은 수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절제, 그러니까 섭취 제한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설사 이제 뭐 그런 그 수술을 해서 우회만 하는 그런 수술을 해서 체중이 초반에 좀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초반에 혈당 조절이 좀 잘 이루어진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체중이 늘고 또 혈당 조절이 다시 안 됩니다. 이걸 장기적으로도 그런 효과를 유지시키려면 단장 증후군처럼 소장 우회를 굉장히 길게 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소장기를 굉장히 짧게 만들어야지 그런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병증, 영양 불량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위우회술이나 아니면 12지장 우회술이 위소매 절제술만 한 것보다 이런 그 당뇨 개선 효과가 좀 더 좋다라고 흔히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그 기전은 무엇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소장에서 흡수가 덜 되니까 당분 흡수가 덜 돼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 기전은
호르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인크레틴이라는 장에서 분비되는 혈당 강화 물질,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크레틴이 우회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활발히 잘 나오게 되어서 그 혈당이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회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 소화가 좀 덜 된 음식이 장으로 내려와서 이 소장의 뒷부분까지 잘 도달을 하게 되겠죠. 이런 인크레틴은 원위부 소장, 그러니까 소장의 뒷부분, 대장이랑 거의 맞닿아 있는 그 뒷부분에서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우회수를 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 이런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소장의 뒷부분까지 도달을 하게 되겠죠. 수술 전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장의 뒷부분이 자극이 많이 돼서 이런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된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혈당 조절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환자분들에서는 수술의 효과가, 이런 당뇨 대사수술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즉 나이가 젊거나 아니면 이 당뇨병을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유병 기간이 짧거나 한 경우에는 이런 췌장의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수술의 효과가 훨씬 좋죠.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 당뇨병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수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제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당뇨병을 앓은 지 너무 오래됐거나 하면 수술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효과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체중입니다. 쉽게 생각하셨을 때 체중이 오히려 적게 나가면은 당뇨병 조절 효과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수술 후에 체중이 확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서 당뇨병 개선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내장지방 때문에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체중이 확 빠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확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 강화 효과, 당뇨병 개선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냐? 적어도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인 분들이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이런 당뇨 대사 수술 또는 이제 위우회술이나 십이지장 우회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